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지식방송 UTV 진행맡은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오라클 엑사로직을 통한 자바 애플리케이션 성능 향상과 운영 비용 절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라클 코리아의 최정재 선생님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먼저 이게 엑사로직이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보면 미들웨어 어플라이언스 같은 거죠. 개념으로 보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오라클에서는 이것을 엔지니어드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런 엔지니어링 시스템이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네네. 그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하신 미들웨어 어플라이언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축해서 네.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오라클에서는 엔지니어드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서 오라클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파워와 네. 그리고 선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결합해서 최적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엔지니어드 시스템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네네. 엔지니어드 시스템을 만들 때 그 기본적인 사정 자체는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우리 차를 구입할 때 각각의 부품들을 다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서 네. 조립해서 드라이브를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IT 시스템을 구입하고 운영하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각각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솔루션, 네. 파트별로 다 구입을 해서 다 조립하고 튜닝하고 운영하는 것이 기본적인 IT 시스템을 구입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차를 운영할 방법과 비슷하게 한다면은 바로 이런 엔지니어 시스템 기본적으로 다 튜닝이 되어 있고 네. 완벽한 네. 완제품으로 출시하는 그런 지금 보시는 스포츠와 같이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 보다 네. 더 밸류를 주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엔지니어 시스템이라는 것을 처음에 만들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또 결국은 이런 것들 만든 이유가 네네. 비싸게 럭셔리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네네. 이걸로 그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비용이란 것이 보통 IT 비용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디를 줄여야 되는지를 좀 더 구체화시키면 네네.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단순히 비용 절감이 좀 애매모호해요. 네, 굉장히 일단 지금 IT 비용이 구성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네. 그것부터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예. 네. 일단은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11년 기준으로 가트너에서 하나의 기업이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의 어떤 단계별로 어디에 더 버짓을 많이 쓰느냐를 좀 구분해서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66%를 현재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을 유지하고 유지보수하고 튜닝하는 데 더 많이 쓴다는 것이고요. 네네. 나머지 20%나 24%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도입을 하고 비즈니스 혁신을 하는데 나머지 돈을 쓴다는 것입니다. 네네. 근데 사실은 CIO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이 전산 시스템이라는 게 비즈니스를 위해서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 현재 운영하는 것들을 더 줄이고 향후의 비즈니스를 개발하고 혁신하는 것에 더 쓸 수 있다면 사실 궁극적으로는 CIO가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과 부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현재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드는 돈들을 좀 줄일 수 있다면 더 좋다라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엔지니어 시스템이 네.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66%인 것을 50%까지 줄이자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TCO를 줄여야 되는 건데, 네네. 네. 어떻게 줄여야 되는 건지. 일단 그림을 보시면은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스태핑이라는 부분이 있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나머지 포실리티 그리고 그걸 또 기본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엑사로직이나 엑사 데이터 같은 대표적인 엔지니어드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합한 것과 나머지 멀티벤더 솔루션들 다 조합해서 네. 마치 차를 구입해서 부품을 다 조립하듯이 쓴 거에 비해서는 오버롤한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은 약 한 절반 정도로 나올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 이렇게 다면 이제 이런 것이 다 집합되어 있는 게 데이터 센터잖아요. 맞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도 이제 변해야 되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950년대 이 그림은 애니악이라고 하는 컴퓨터 시초가 될 수 있는 네.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과 시스템을 도식화한 건데요. 이런 부분이 현재는 CPU 파워나 여러 가지들이 훨씬 개발이 돼서 저희 아이패드라든지 갤럭시 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네. 결국엔 시스템 자체가 좀 더 심플해지고 단순해지고 더 작아진다라는 것인데 이런 것이 과거에 비해서 현재 하는 것들을 보면 그림은 좀 달라졌겠습니다만 네. 케이블링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스템 운영하는 거는 전산 시스템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네네. 각각의 서버의 파워 프로세싱이라든지 이런 거는 훨씬 더 나은 기술로 지금 정리돼 있었겠지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치 전산 시스템에 아이패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엔지니어드 시스템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아이패드처럼 단순화되고 좀 더 작아지고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 엔지니어드 시스템의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오늘 그 주제가 네. 자바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향상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얼마나 도대체 성능 향상시키는지 네. 또 자바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오라클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도 그만큼 또 빨라지겠죠? 네, 맞습니다. 그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오라클이 말하고 있는 엔지니어 시스템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드린 엑사로직이라는 제품은 결국에는 자바 어플리케이션과 오라클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성능이 자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작게는 5배, 네. 많게는 10배의 퍼포먼스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사 대비해서 지금도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라클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2배에서 10배 정도 많은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 보통 OLTP 시스템, 오라클 어플리케이션이나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일반적인 OLTP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엑사데이터와 같이 결합돼서 DB 시스템은 엑사데이터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티어는 엑사로직으로 통합해서 구현을 하게 된다면 이것 역시 굉장히 많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세 가지 컨셉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5배, 10배라는 것은 저희가 많은 POC를 통해서 얻은 결과가 되겠고요. 실제로 고객사에서 얻은 어떤 데이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오라클 웹로직 있지 않습니까? 미들과 네. 웹로직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것이 웹로직 상에서 구동되는 뭐 자바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해당되는 건지, 네. 아니면 웹로직이 아닌 다른 미들웨어에서 되는 것도 이게 해당되는 건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웹로직과 비슷한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Y사의 제품도 있고요. T사의 제품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라클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웹로직에 최적화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스피어나 뭐 특정 제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웹스피어나 뭐 티맥스 같은 경우도 물론 성능 향상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기대하는 여기 뭐 5배, 10배 정도의 성능은 사실 뭐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 보시는 바와 같이 오라클 어플리케이션, 오라클 뭐 웹로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적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뭐 애플리케이션을 성능을 상승시키는 데 있어서 네. 상승시킨다 해서 또 시스템을 코어를 또 증설한다든지 네. 그러면 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관점은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예. 지금 보시는 그림이 동일한 워크로드에 대해서 경쟁사 대비, 타 시스템 대비 어느 정도 프로세스를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자바 어플리케이션이나 오라클 어플리케이션은 프로세스를 5배 정도 줄여서 넣더라도 동일한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가이드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스탠다드 리눅스나 솔라리스 어플리케이션도 이 엑사로직이라는 제품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도 그대로 포팅만 하더라도 약 25% 정도 절감된 프로세스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TCO를 절감하는 기본적인 컨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것이 이제 비즈니스에 그만큼 이런 밸류가 있다는 건데요. 예, 예. 예. 그래서 엑사로직이 프로세스 절감에 따라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저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코어 베이스, CPU 코어 베이스로 라이센싱이 차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줄일 수가 있다면 앞서 보신 뭐 5배 이하로 줄일 수 있다면 결국엔 라이센스를 5배 줄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도입 비용, 향후의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걸 다 줄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이거 외에 같은 워크로드를 처리하고 나머지 남는 부분을 추가적인 클라이언트나 유저 사용자들 더 수용할 수가 있고 어플리케이션도 더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더 통합할 수 있다는 측면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상면이나 전력, 발열량, 뭐 요즘 그린 IT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 센터에서 기본적으로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오퍼레이팅 코스트를 더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 엑사로직의 기본 비즈니스 밸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이제 데이터 센터 고민들이 사실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거 좀 한번 게스팅 관점에서 한번 짚어주시죠. 어떤 고민들이 있는 건지. 현재 데이터 센터는 멀티밴드 솔루션으로 다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가장 밑단에 있는 스토리지부터 가장 밑단에 어플리케이션 스택까지 여러 가지 밴더, 한 스택에도 여러 개의 밴더가 지금 혼재해 있죠. 그런 부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초기 구입하고 도입하는 데도 굉장히 비싼 돈이 들게 되겠고요. 그리고 향후에 관리하는데 그리고 또 트러블 슈팅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여러 멀티밴드로 구현됐을 때 서로의 뭐 책임 전가라는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자와 CIO가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운영비, 아까 IT 비용 중에서 네네. 운영비가 차지하는 게 거의 뭐 70%가 육박했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운영비 관점에서 보면, 운영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효율적인지 네네. 이걸 도입했을 때 네네. 그 관점도 말씀을 해 주시죠. 운영의 관점에서. 앞서, 예, 보시는 바와 같이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 앞서 뭐 여러 가지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한 약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 라이프 사이클 단계에서 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떤 고객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을 한 달 내에 구축을 해야 된다든지 굉장히 빨리 디플로이하는 게 중요한 팩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엔지니어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프리 빌트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패키지된 제품이 왔을 때 보다 빨리 프로덕션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보시면 프로덕션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약 경쟁사 대비해서 약 8배 정도 빨리 적용할 수가 있고 설치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 자체도 6배 정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오퍼레이팅 코스트 부분도 3.5배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비즈니스 어떤 효율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엑사 로직뿐만 아니라 엑사 데이터도 있잖아요. 엑사 시리즈. 다들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만들 때 그 네. 엑사 로직하고 네. 엑사 데이터를 네네. 같이 그냥 하나로 묶으면 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네. 그거는 묶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불리한.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이 엔지니어링 시스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정 어떤 워크로드나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데 사실 데이터베이스와 그 미들웨어 그리고 웹티어는 좀 워크로드나 이런 성격 자체가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통적인 웹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티어는 그렇게 세 가지 티어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웹티어, 미들웨어 티어, 데이터베이스 티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티어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하드웨어나 이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버티컬 스케일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수직적 확장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보다 많은 CPU를 꽂고 보다 많은 메모리를 꽂아서 굉장히 큰 하나의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서 더 많은 트랜잭션 처리하는 게 기본 아키텍처라고 한다면 미들웨어 티어나 웹 티어 같은 경우는 허리젠털 스케일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수평적 확장이라는 것인데 보다 작은 시스템을 여러 개 구성을 해서 클러스터링이나 로드 밸런싱 구조로 구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아키텍처의 기본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전담하는 엔지니어도 돼 있는 그 엑사 데이터라는 제품이 따로 엔지니어 시스템 나와 있고요. 네. 웹티어와 미들웨어 티어를 통합해서 엑사 로직이라는 그 전용 머신으로 만든 것이 기본적인 엔지니어 시스템을 분리한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게 구조인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이 뭐 합쳐질 이유는 그건 없겠네요. 서로.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 엑사 시리즈가 엔진 시스템이 뭐 계속해서 또 새로운 게 또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드 시스템 패밀리 라인업은 좀 6개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형님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엑사 데이터, 예, 데이터베이스 전용 머신이라고 할 수 있죠. 엑사 로직보다 뭐 2, 3년 먼저 출시돼서 지금 굉장히 많은 저변이 확대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엑사 로직이라는 제품은 뭐 작년에 막 출시가 된 코리아에는 출시가 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미드웨어 전용 머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어플라이언스, 줄여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어플라이언스 ODA라고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엑사 데이터의 스몰 버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엑사 데이터 아무래도 좀 굉장히 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ODA는 SMB 마켓에 주로 타겟팅해서 만든 것이 ODA 제품이 되겠고요. 엑살리틱스는 BI 전용 엔지니어 시스템이고, 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는 요즘 뭐 빅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화두가 되고 있죠. 이 전용 머신으로 만든 것이 바로 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 이름이 빅데이터의 어플라이언스야, 아예? 야. 그 특정 테크놀로지 지칭해서 바로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파크 슈퍼클러스터는 스파크 기반의 어떤 엔지니어드 시스템, 좀 더 범용적인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전체 한번 맵에서 네네.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그럼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엔지니어 시스템 맵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BI 그 어플리케이션 미드웨어와 어플리케이션 따는 엑사 로직으로 모두 다 통합해서 엔지니어 시스템을 구현할 수가 있겠고요. 애널리틱스 BI 쪽은 여기 보시는 엑살리틱스로 통합할 수 있고 DB나 DW 특히 사실 뭐 DW에 좀 더 최적화되어 있죠. 그리고 OLTP성 데이터베이스도 현재 처리할 수 있는 제품으로 포지셔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엑사 데이터나 ODA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B처럼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니라 언스트럭처드 되어 있는 데이터,
뭐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 총 6가지의 시스템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스택을 다 커버하는 엔지니어 시스템이 풀리 다 지금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그럼 이렇게 되면 한 5년 뒤쯤에는 네. 정말 데이터 센터 안이 네. 아까 뭐 아이패드하고 뭐 옛날에 애니악이랑 네. 비유하듯이 네. 5년 뒤쯤에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정말 심플해지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오라클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네. 엔지니어 시스템으로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소형화하고 관리하기 편하게 하겠다는 게 그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의 확장성 어떤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엑사로직은 총 8개까지 렉을 확장을 해서 구현을 할 수 있겠고요. 가장 작게 구성하는 것은 8분의 1 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컴퓨터 노드라고 하는 서버가 총 4개의 노드로 장착할 수 있는 8분의 1 렉이 최소 구성이 되겠고, 이 각각의 노드를 증설함으로써 선형적인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8분의 1 렉, 4분의 1 렉, 그다음에 2분의 1 렉, 그리고 풀렉. 네. 풀렉으로 했을 때는 한 렉에 총 30개의 컴퓨터 노드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0개 노드를 더 많은 컴퓨터 프로세싱 파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총 8개를 인피니밴드 스위치로 연결을 해서 네.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40메가로. 그렇습니다. 네네. 40기가 BPS, 40기가, 인피니밴드 그렇죠. 네. 스위치 통신을 하게 됩니다. 자, 엑사로직 하면 하드 스펙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엑사로직은 크게 3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렉을 뚜껑을 열어보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컴퓨터 노드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빨간색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오라클이 빨간색을 좋아해서. 전 실제로 이렇게 딱 열면 이런 줄 알고. 이게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빨간색을 오케이, 했죠. 오케이. 예. 그래서 컴퓨터 노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작게는 4대, 그리고 많게는 30개까지 꽂아서 지금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은 30개를 다 꽂은 그림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거기 들어간 CPU는 3.06GHz짜리 X86 제온 CPU가 12코어 곱하기 30개 돼서 총 360코어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컴퓨터 노드는 OS 성능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요즘 SSD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죠. SSD가 100기가짜리 2개씩 비료돼서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DDR, 메모리 부분이 되겠죠. 메모리 부분은 30개를 다 합치면 2.8TB, 굉장히 대용량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대형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컴퓨터 노드가 모두 다 고속의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인피니밴드 통신을 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인피니밴드 스위치 아키텍처라는 것은 슈퍼컴퓨팅, 그리드 아키텍처의 기본 네트워크 베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미드웨어 계단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통신이 되고 호라이즌털 수평적 확장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 네트워크 통신을 극대화하는 것이 네. 굉장히 많은 이득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피니밴드 기반으로 한 채널당 40GBps에 통신할 수 있는 그런 고속의 통신을 구현한 것이 바로 인피니밴드 스위치가 되겠고, 기본적으로 2개가 장착이 가능하고 풀렉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총 5개까지 인피니밴드 스위치를 다중화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스 스토리지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나스 스토리지는 총 3TB짜리 디스크가 20개 꽂혀서 로 데이터, 피지컬하게 60TB까지 장착이 가능한데요. 이 제품이 기본적으로 담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어플리케이션 단에 있는 빈 파일이나 홈 디렉토리 전용으로 사용하는 용도로 지금 저희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하드웨어 스펙은 받고 소프트웨어 스택은 어떤가요?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오라클 엑사로직에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엔지니어드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스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엑사로직에 올라갈 수 있는 플랫폼 크게 2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S는 오라클 리눅스와 그리고 오라클 솔라리스가 탑재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버전인 곧 4월에 저희가 정식 GA가 될 버전에서는 OVM, 저희가 버추얼 머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가상화까지 지원되는 플랫폼이 여기에 다 애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윗단에 엑사로직 엘라스틱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엑사로직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줄여서 EEC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EECS 2.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윗단에 있는 웹로직이나 턱시도, 코어런스 여러 가지 오라클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될 수 있는 부분을 다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라든지 드라이버, 펌웨어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엘라스틱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는 별도로 라이센스를 가지고 CD를
뭐 설치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에는 리눅스와 솔라리스에 기본적으로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엑사로직의 아까 가상화 지원 좀 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죠. 가상화 지원 관점에서. 엘라스틱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앞서 말씀드린 ECS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엘라스틱 클라우드, 그러면 가상화로 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그 방향성이 있습니다. 엑사로직은. 현재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이나 오라클 미들웨어 체계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곧 4월에 발표될 버전에서는 OVM이라고 하는 네. 가상화 플랫폼을 지원하게 될 건데 가상화를 지원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OVM은 버추얼 어셈블리라는 걸 통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피지컬 환경을 손쉽게 엑사로직으로 디플로이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좀 편리성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OVM은 다른 그 경쟁사 가상화 제품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번들되어 있는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TCO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서두에 이제 자바 애플리케이션이 뭐 아까 5배, 8배 빨라진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이유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자바 어플리케이션이나 그 오라클 미들웨어를 빨리 하기 위해서 저희는 하드웨어적으로는 인피니밴드라는 그 네트워크를 쓰게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저희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뭐 RDMA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으로 자바와 GW 플러스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하드웨어 I/O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전통적인 하드웨어 I/O는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 간의 데이터 통신을 할 때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 버퍼 카피가 다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TCP/IP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또 헤더를 붙이고 뭐 커널 단까지 거쳐서 그 타겟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역으로 또 풀어서 버퍼를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엑사버스 원래 이름은 인피니버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엑사버스라는 아키텍처에서는 RDMA 그 방식을 쓰는데 중간단에 어플리케이션 버퍼나 TCP/IP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거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 간에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뭐 4배나 6배의 어떤 성능 향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능 향상 좀 자세하게 부분별로 네네. 어떻게 향상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모든 데이터들은 저희가 실제로 POC를 해봤거나 아니면은 고객사에서 그 고객 어플리케이션 올려서 데이터를 받은 어떤 그런 데이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신 바와 같이 오라클 미들웨어, 턱시도와 SOA, ADF, UCM 같은 경우는 작게는 3배, 많게는 10배의 성능을 현재 저희가 데이터를 그 POC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이비즈니스 스윗이나 피플소프트, 시벨 같은 오라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도 작게는 3배에서 8배 정도 성능 우수하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JD 어도브나 뭐 유틸리티, 커뮤니케이션, ATG 웹 커머스 같은 경우도 작게는 3배, 많게는 8배 정도 성능이 우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부원 설명을 드리면 여기 스탠다드 하드웨어라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엑사로직과 엑사데이터를 합친 부분이 되겠는데 이 스탠다드 하드웨어는 쉽게 말해서 엑사로직과 동일한 하드웨어 스펙을 가진 것과 비교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하드웨어 스펙을 가진 하드웨어랑 이렇게 테스트를 하더라도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최적화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소프트웨어 힘이 되겠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많게는 뭐 10배까지 이렇게 성능 향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엑사로직하고 엑사데이터를 아까 뭐 한 박스로 만들어서 하나 단일 어플러스 만드는 건 좀 아니라고 했지만 네. 엑사로직과 엑사데이터를 기존에 있는 것을 뭐 연계해가지고 뭐 한다면 네네.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두 개를 같이 쓴다면. 엑사로직과 엑사데이터는 저희가 엑사 트윈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엔지니어드 시스템에서도 두 개는 굉장히 좀 그 강력하게 좀 인테그레이션 돼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 중에 하나는 엑사로직과 엑사데이터는 어플리케이션 티어와 DB 데이터 간의 고속의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게 인피니밴드로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엑사로직이 그 엑사데이터가 아닌 다른 경쟁 밴더의 어떤 서버를 쓴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이 인피니밴드 통신 자체가 안 되겠죠.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엑사로직과 엑사데이터를 그 인피니밴드로 최대 24채널을 연결하게 되면 960GB per second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떤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 외에 액티브 그리드 링크라고 하는 그 웹로직과 그리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소프트웨어에 추가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용했을 때 전통적인 OLTP성 업무에 대해서 약 3배 정도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엑사로직이 좀 어때요? 지금 그 뭐
해외에는 그래도 많은 고객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국내에는 언제부터 이게 처음 소개가 됐나요? 국내는? 국내 정식으로 어나운스 된 건 작년 8월이고요. 아, 작년 8월. 지금 채 1년이 안 되었죠. 네. 그래서 국내 시장은 사실 뭐 제가 레퍼런스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해외 고객 사례를 많이 저희가 고객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사업군에 걸쳐서 그리고 전 지역에 걸쳐서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이라든지 그리고 뭐 대형 제조업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뭐 지역 불문하고 그 산업 불문하고 많은 그 사업군에 약 100군데 이상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재 엑사로직의 레퍼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장표에 보면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오라클은 이제 기업체 대상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네. 뭐 구축해주고 네. 뭐 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건 직접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를 직접 운영을 하시다는 얘기입니까? 예, 오라클에서? 맞습니다. 뭐 국내는 아니지만 해외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AAS와 그리고 PAS를 다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기본이 되는 그 플랫폼이 바로 엑사로직과 엑사데이터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엑사로직 그 뭐 세일즈가 뭐 잘 나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 얼마나 네. 잘 나간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엑사로직의 성장 곡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레퍼런스를 어떤 걸 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과거 엑사데이터가 출시됐을 때의 성장 곡선과 현재 엑사로직의 성장 곡선을 비교해봤을 때 보신 바와 같이 빨간색이 엑사로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엑사로직에 지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하게 뭐 굉장히 많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지금 세일즈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게 이게 실선 있잖아요. 예. 아까 여기 네. 그 점선 말고요. 네네. 실선은 이게 과거입니까? 3개월 전, 6개월 전, 네, 9개월 전. 과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와, 제가 알기로는 엑사데이터가 상당히 가파르게 네네. 성장한 걸 알고 있는데 네네. 엑사데이터보다 더 이게 각도가 더 높네요, 기울기가. 맞습니다. 오. 자, 그러면 실제로 그 사례 중에서 여기 뭐 4개를 다 설명하기는 그런 것 같고 네.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이 4개 회사 중에 가장 익숙하실 것 같은 하이얼. 그래요. 예, 뭐 중국 최대 가전업체가 되겠죠. 우리 하이마트에도 있는. 아,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이얼의 사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웹로직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웹로직 어플리케이션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고객 사이트에 테스트를 해봤더니 경쟁사 대비해서 약 7배 정도 성능을 보였고요. 비용 자체는 뭐 토탈 코스트로 계산을 한 것이죠. 그래서 네. 2분의 1 비용으로 경쟁사 대비 7배 성능을 낸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즘 이제 거의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들이 다 웹으로 표현되잖아요. 웹으로 표현되고 맞습니다. 그 모바일로 한다는 것도 결국 웹이 표현은 모바일이지만 예, 예. 백에는 웹일 테니까 예. 그거에 대한 또 사람들이 또 1초, 2초를 또 기다리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이런 미드웨어 어플라이언스 웹로직 같은 거, 엑사로직 같은 것들이 되게 앞으로 시장에서는 꼭 필요한 네네. 꼭 엑사로직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뭔가 웹 애플리케이션들을 되게 가속화시키는 것은 네네. 뭐 필연적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의응답 여러분들 질문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그 질문하고 답변 드릴 거고요. 질의응답 받기 전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시청자들이 네. 나중에 어디 가서 참조할 만한 네. 것들 자료가 있으면 좀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은 머티리얼들이 있는데요. 가장 쉽게 여러분들 유튜브를 많이 보실 거예요. 동영상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엑사로직이라고 치면 상당히 많은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오라클 월드에서 있었던 부분도 있겠고요.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영어로 되어 있다는 것이 좀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좀 영어 공부도 좀 하시면. 맞아요. 맞아. IT 시험도 영어 공부 해야 예, 돼요. 예. 그래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처음에 들을 때는 잘 안 들리지만 네. 자꾸 들으면 전문 용어잖아요. 계속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몇 번씩 들으면 여러분 귀가 좀 뚫릴 거라고 봐요. 예. 예. IT에서 쓰는 그 용어라는 게 예. 사실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들으시면 아마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어 공부도 되고 전문성도 쌓고 네, 맞습니다. 일석이조죠. 예. 네. IT에서 영어를 잘하면 굉장히 밸류가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도 소셜 다 있네요. 트위터, 예, 예. 페이스북 다 있네요. 엑사로직은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그리고 뭐 블로그 여러 개의 어떤 SNS 시스템에 다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원하시면은 여기 참여하셔서 네. 원하는 정보를 최신에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정보를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Q&A 하겠고요. 여러분들 Q&A 하면서 제일 오늘 아까 좋은 고급 키보드 드릴 텐데 질문 잘하신 분한테 네네. 게스트님께서 나중에 그 질문하신 분 중에서 한 분을 우리가 오디션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한 분을 골라주세요. 알겠죠? 제 권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설문조사 같이 할 테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세 분한테 USB 메모리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좀 설문에 잘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질의응답 잠깐 할게요. 잠깐만요. 그 전에 게스트님 이메일 어드레스 써주시죠. 그러면 이메일 어드레스 부르시겠습니까? 네. JUNG JAE 예, 정제점 CHOI 오라클.com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최정재님 제가 게스트님 이메일 어드레스 보내드렸으니까요.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릴 거고 좀 더 자세한 정보라든지 뭐 지원, 뭐 견적 이런 것들은 그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 들어 오춘택님, XRG 도입하려 할 때 기존의 가용 시스템의 재사용이 얼마나 가능한지요. 그다음에 요즘 클라우드가 대세인데 복잡한 시스템을 어떻게 통합해서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는지. 세 번째로 향후 증가하는 수요량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확장성이 얼마나 용이한지. 이거 질문하셨습니다. 이거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밑에 하나 더 있네요. 네. XRG 도입 시에 에코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첫 번째로 기존 가용 시스템의 재사용이 얼마나 가능한가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엑사로직은 어플리케이션 티어 통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어플리케이션 티어는 기존의 시스템 다 일단은 통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있는 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나 나머지 시스템과 연계는 엑사로직은 기본적으로 내부는 인피니밴드라고 하는 통신으로 다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웨버 같은 경우는 텐지 기반의 네트워크를 통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통신만 된다면 TCP/IP 기반으로 다 통신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나 모든 시스템은 다 재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클라우드의 대세, 클라우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는 부분을 질문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가 가장 엔지니어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상화를 다 베이스로 깔고 있거든요. 뭐 가상화는 잘 알고 계신 뭐 V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벤더 솔루션이 있는데 가상화가 들어갔을 때 궁극적으로 제공하는 모습, 구축이 끝나고 안정화됐을 때 모습은 아름답겠지만 그 구축하기까지의 그 과정 굉장히 좀 힘듭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엔지니어드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OBM까지 4월 달에 다 통합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까지 최적화된 시스템을 이미 딜리버리 받는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그 전체적인 스택, 중간에 가상화하는 스택이 하나 더 들어가서 복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 엔지니어드 시스템, 엑사로직으로 좀 더 쉽게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뭐 버추얼 어셈블리라든지 이런 그 툴을 통해서 피지컬 투 버추얼로 손쉽게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비저닝 같은 게 되게 쉬워지겠네요. 예, 쉽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뭐 OVM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번들되는 가상 솔루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부분도 많이 낮춰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 세 번째 질문이 신속한 증가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처음에 최소 구성이 뭐 4개짜리 8분의 1 렉으로 구현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쓰다가 예를 들어서 뭐 퍼포먼스가 2배, 사용자가 2배 이런 시스템을 구현해야 된다. 또는 다른 업무를 더 통합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내부 통신이 기본적으로 인피니밴드로 구현되어 있는 아키텍처라는 것은 확장성이 컴퓨터 노드를 꼽으면 꽂을수록 선형적으로 그 성능이 확장이 된다는 것이죠. 선형적 확장성이라는 것은 어떤 임계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노드를 선형적으로 증설만 함으로써 손쉽게 확장을 할 수가 있고 그 증설 자체도 소위 말하는 뭐 온라인 확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오프라인 없이 확장을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코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에코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에코 시스템, 그러니까 그린아이티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요즘에 대형 통신사나 저희 뭐 대형 제조사 제안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꼭 저희가 언급을 하거든요. 엑사로직으로
데이터 시스템을 구현했을 때 상면을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고요. 네. 발열량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 전열량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그린라이트의 핵심이 되는데 저희 여지껏 그 계산해 본 실사료를 보면 적게는 50% 정도로 줄일 수가 있고 많게는 뭐 7배 정도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공간에 적은 전력을 쓰면서 발열량도 적게 쓰는 그런 기본적인 그린라이트를 지향하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오종태님, 현재 자바 환경의 웹로직 서버와 오라클, H4 유닉스 버전을 사용 중입니다. 네. 이 경우에 엑사로직을 적용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고려해야 하는지요? 웹로직 서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더 라이센스 활용하는 부분 좀 쉬울 것 같고요. 기존에 사고 있는 거를 일단 라이센스를 그대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뭐 자바 기반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 어떤 유닉스라고 하면 돼 있지만 어떤 유닉스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라리스 기반 유닉스를 꼭 선호한다면 솔라리스 기반으로 일단 마이그레이션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게 어차피 자바 기반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코드 변경이라는 거는 뭐 크게 있지는 않을 것이고, 그게 뭐 리눅스도 크게 그 거부감이 없다고 한다면 리눅스로 구현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웹로직을 쓰고 있다면 저희가 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형승님, 엑사로직의 ECS 버전도 계속 업그레이드 될 텐데 향후 하드웨어에 대한 ECS 소프트웨어 지원에 대한 로드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몇 년간 지원한다든지 네. 성능의 ECS 버전이 중요한 듯 해서요. 예를 들면 아이폰도 OS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요. 아이폰 말씀을 아주 잘하셨는데 저희 레리 앨리스 회장이랑 뭐 지금 생전에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친했었고요. 네. 이 아이디어를 굉장히 아이폰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네. 시스템 자체를. 예,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거 선교해준 건 아니고, 그죠? 예, 어쨌든. 예. 그래서 ECS 버전이 아까 말씀드린 현재가 2.0이고 네. 과거 버전 1.0인데 1.0에서 2.0 관계 불과 몇 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술을 많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오라클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 지금 그 새로운 버전을 만든다는 것이죠. 바로 다음 달 4월 달에 나올 버전이 새로운 버전이 또 나올 겁니다. 기대되네요. 가상화가 되는. 그래서 이런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오라클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손쉽게 그 설치를 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 할 때는 저희가 보다 온라인 중에 할 수 있는 걸로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완주님, 엑사가 리눅스를 OS로 사용하고 있고 네트워크 가상화 중 LACP를 적용 시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 때도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시스코, 넥서스, VPC 기술과 호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퍼포먼스를 100%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해결 방안이 있을는지요? 혹시 802.3AD 표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건지 아니면 꼭 적용 필요한 옵션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당히 이분 구체적으로 질문하셨는데. 예, 뭐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예. 일단은 현재 어떤 뭐 퍼포먼스 이슈가 있다라는 걸로 보이고요. 네. 요약을 하면 그게 그 네트워크에 한정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리고 또 OS는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같은데요. 네. 엑사로직의 기본 베이스는 그 인피니밴드 통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재 쓰고 있는 자바 기반으로 일단 가정을 하고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네네. 자바 기반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을 그대로 옮겨서 인피니밴드를 통신하는 것이 뭐 특정 어떤 뭐 코드 변환이나 이런 것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그 퍼포먼스 부분을 특히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네트워크에 국한된 퍼포먼스 이슈이기 때문에 엑사로직으로 옮기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성능 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어떤 트러블 슈팅 그런 레벨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바꿨을 때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아준님께서는 나중에 이메일로 아까 보내드린 이메일로 좀 더 자세하게 예.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다음에 오정태님, 엑사로직의 백서에 보면 이점이 몇 가지나 나와 있는데 어떤 DB 환경에서 테스트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엑사로직의 백사도 저는 뭐 대부분 다 봤습니다만 백서 나와 있는 모든 이점은 대부분 엑사 데이터와 결합했을 때 그 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엑사 데이터는 뭐 오라클 RAC로 기본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아까 그 장표 중에 하나가 있었죠. 기본적인 대용량의 960GBps 기반의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엑사로직 특징 중에 액티브 그리드 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지능적으로 로드 밸런싱하고 빠르게 페일 세이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데이터베이스 최적화되어 있는 뭐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백서에 나와 있는 것은 엑사데이터랑 결합했을 때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알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엄창현님께서 최근 DW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는데 IBM과 테라데이터 어플라이언스에 비해 오라클의 장점 및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오라클 어플라이언스들이 국내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는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엑사데이터에 대한 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뭐 답변 드릴 수 있는데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좀 제가 생략을 하고요. 네. 저한테 뭐 메일을 주시면 제가 엑사데이터 팀에 제가 연락을 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의 어플라이언스가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오라클 어플라이언스가 나온 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어플라이언스 내에서의 어떤 그 마켓으로 본다라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어플라이언스가 예를 들면 DB머신이라고 한다면 뭐 아이사와 뭐 경쟁을 해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일반적인 그 멀티벤더 솔루션과의 경쟁으로 보신다면은 아직은 시장 점유율이 좀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 이영숙님께서 아까 질문 또 하셨는데 OTD가 어떤 티어에 구축되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OHS, WLS, OTD로 구축을 해야 하는 경우 구성도가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플러그인 형태로 연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어떤 형태로 구축이 되는지요? 이분도 엑스로직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공부를 하신 분 같고요. OTD는 그 2.0에서 새로 나온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라클 트래픽 디렉터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은 뭐 그 소프트웨어 기반 로드 밸런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TD가 들어간다면 OHS나 웹로직 서버, 웹 서버 단을 이 OTD가 대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앞단에 보통 엘포 스위치라는 게 보통 붙여서 로드 밸런싱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다 포함을 해서 OTD 하나로 통합을 해서 구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성도는 OTD, 그 뒷단에 웹로직, 그 뒷단에는 뭐 데이터 그 베이스를 처리하는 엑사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분께서 엑사로직을 운영, 관리, 모니터링하기 위해 EMGC 플러스 OPS 센터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편리해지는지 궁금합니다. 관리 대상만 늘어나는 것은 아닐지요? EMGC나 업센터 같은 경우는 그 구분이 좀 돼 있죠. 그 엑사로직으로 통합을 했을 때 그 스토리지 단부터 저기 그 어플리케이션 레벨까지 다 통합이 되고 단일 관리된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의 핵심이 결국에는 엔터프라이즈 매니저 줄여서 E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EM 그리드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죠. EMGC 줄여서 그래서 EMGC 부분은 OS 윗단에 있는 그 미드웨어부터 그 어플리케이션 티어까지의 관리를 전담을 하고요. 업스센터 같은 경우는 OS부터 그 밑단에 있는 뭐 스토리지라든지 뭐 여러 서버 하드웨어 단을 다 관리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에 하나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보다도 싱글 포인트 오브 어떤 그 매니지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 대상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 대상이라는 것은 결국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다 있어야 되는 거고 소프트웨어 스펙은 다 있는 건데 그것을 결국 뭐 예를 들어 뭐 그 스토리지 벤더 따로 솔루션이 다 따로 있죠. 그 관리하는 솔루션이. 그렇게 되면은 뭐 공부도 다 따로 해야 되겠고 그거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관리 대상은 그대로 있겠지만 그거에 하는 툴 자체는 단위화돼서 더 편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질문하신 분 중에서 한 분을 오늘의 그 뭐 질문왕까지는 아니지만 질문왕으로 어떤 분을 한 분 골라주시죠.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설문조사 맞으시면 설문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그 세 분께 US 메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분을 질문하러 할까요? 오늘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을 해주신 분으로 뽑고 싶은데요. 각각의 질문이 또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처음에 질문해 주셨던 오춘택님. 네. 이게 상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춘택님은 축하합니다. 오춘택님은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하고 주소, 그다음에 핸드폰 번호 보내시면 저희가 고급 키보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죠. 네. 오늘 제가 엑사로직에 대해서 좀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만,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라클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다른 어떤 플랫폼보다 엑사로직이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구현을 했을 때 최저가 될 수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라클만큼 오라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해서 잘하는 벤더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라클 미드웨어나 그 자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다 통합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하드웨어는 일단 엑사로직을 1순위로 한번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오늘 이걸로 마치는 거야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오후 시간 뭐 지금 4시 이제 돼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두세 시간 잘 열심히 하시고 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로 마치는 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